예,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소득 주도 성장은 소비 지출 증가, 투자 증가, 노동 생산성 증가, 기업 이윤 확대를 통해서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성장 전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시면은 노동 비용 상승의 악순환 시나리오를 거쳐가지고 물가 상승, 그다음에 기업 이윤과 순수출 감소, 투자 위축, 노동 수요 감소로 인한 실업 증가,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정체 또는 후퇴된다는, 그래서 소득 증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난 매일경제 신문에 발표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비용 증감률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노동 생산성은 마이너스 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명목 임금은 15%가 늘어나면서 단위 노동 비용이 22.8%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가면은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면에 민간 소비는 보시다시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물가 상승은 생산자 물가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전산업 생산 지수도 지금 전월 대비 악화되고 있고, 설비 투자는 지금 5개월째 계속 마이너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정책 질의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취업자 수는 지금 5,000명 수준까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용 대참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죠. 그런데 고용 취업자 수 증감 규모를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보면요, 최근엔 30대와 40대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정책 질의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에 해당되는 30대, 40대가 지금 전부 취업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 발전할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2018년, 19년도에 경제 전망을 실질 GDP가 2.9%,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전망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설비 투자나 지금 건설 투자는 지금 전망보다 굉장히 마이너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주요국에서 기업 확신 지수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최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볼 때 지금 현재 소득 주도 성장이 정말 한국 경제를 소득이 주도하여 성장으로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 감소를 주도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고용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소득 불균형 부분을 보니까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1, 4분기까지 지금 발표된 자료를 포함했는데, 최근에 2, 4분기 거도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죠.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소득 증가율 자체가 상위 20%에 해당되는 붉은 그래프입니다. 그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20%는 굉장히 마이너스로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제대로 가져오지도 못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부분은 고용 대참사라 할 정도로 취업자 수 증가에서 최저, 실업률 측면에서는 최고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율로, 소득 5번이 배율로 지금 보면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5.95, 2분기까지 해서 2분기는 5.23인데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우리 경제 정책이 얼마나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에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로 볼 때 지니 계수도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를 지금 나타낼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이번에 통계청장 취임하신 강신욱 박사님 자료에서 발췌한 건데요. 금년도 1사분기까지 해서 소득 원천별 비중과 증가율을 보시면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이 67%이고 사업소득이 그 다음인데 하위 10%, 하위 20%에 대한 1분위에서는 공적 이전이 가장 많고요.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보시면 세 번째 밑에 칸에 세 번째 그 표인데 노동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전부 하위 20%는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요. 상위 20%는 플러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소득 증가율 자체가 지금 역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공적 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하위 20%의 경우에도 3.5%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위 20%의 경우에는 23.5% 플러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적 이전의 경우에도 소득 증가율이 역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어떤 의미인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경우에 또 노동소득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상위 소득자 집단하고 하위 소득자 집단이 거꾸로 나타나는 게 예상되는 결과이긴 한데, 공적 이전 소득의 경우에도 시장의 변화, 어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 제도라든지 하는 이런 정책의 변화가 어떤 집단별로 소득 분위별로 또 그 소득 분위 안에서 내부적인 그 집단별로 차등화된 영향력을 가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장의 변화라든지 정책의 변화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를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이 역진적으로 나타난 그 부분도 과연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사회보장제도 또는 소득보장제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 향상시켜주기 위한 임금주도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곤화 정도를 제대로 교정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2, 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입니다. 평균 소득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심지어는 2, 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을 보면 60%가 하위 60%가 전부 소득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 4분위, 5분위, 상위 40%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지만 반면에 60%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이 불평등도가 훨씬 심화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되는 나이로도 중간 집단, 그 다음에 소득으로도 중간 집단,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하고 굉장히 합치되는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봐서 빨리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송회님 그 아주 좋은 분석에 감사하고요. 그 여러 가지를 그 굉장히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현상과 그 문제와 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다만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얘기는 그 아주 별도로 부총님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그 1호 법안으로 특활비 폐지 법안을 제출했는 건 아시죠? 아마 이번에 그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본 예산 들어올 때 주신다고 하셨는데, 계략적으로 특활비가 정부 부처의 상당 부처에서 줄였고 총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1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좀 구조적인 개혁을 그 우리 국회와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 특활비 받는 부처 중에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다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체 량을 좀 줄이겠고요. 금액을 줄이겠고요. 세 번째는 집행에서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 정책질을 거치면서 조금 더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노력하면은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을 봤을 때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뭐 지금까지 쭉 검토해 오셨던 분이 질문하셨으니까 가장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